하시는 분은 저희 방송과 정말 관계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번 주 게스트는 시민방송통신위원장님이신 이경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방송과 언론 쪽 경력이 좀 많으시겠죠? 네, 공보처 차관님이시고요. 사선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에서도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가 군사정부 시절에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언론 탄압이 가장 심했던 당시라서 아마 풍파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키워드로 하나 해놓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었던 스토리. 언제나 들어도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도피디님, 그 위원장님 촬영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책상보다는 현장을 뛰는 그런 행동파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시던가요?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셔서 저희 카메라가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의 자유나 공정성, 우리도 방송인이잖아요. 현실에서 보장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고민인 게 방송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제가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 방통위 같은 기관은 저널리즘의 자유를 과연 제한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또 보장을 하는 곳인지 또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생각 많이 하셨네요. 그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뭐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너무 멀리 가지는 맙시다. 그리고 고품격 저널리즘 토크는 스튜디오에서 좀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고품격 기대할게요. 노력해보죠. 우리 아리랑 TV랑도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수면주 개국 멤버시잖아요. 본 적 없으세요? 방송국에서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보처 차관으로 재직하실 때 이 아리랑 TV가 개국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어 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고 해요. 왠지 친근감이 드네요. 그 보면 멀리서 우리 아리랑 TV 설립이 되기까지 힘을 많이 실어주셨네요. 그 당시 케이블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 전만 해도 지상파 3채널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채널 몇 개예요? 지금 공중파 4개에 케이블 채널 101개 그리고 거기에 위성 채널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 양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질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도 조사하겠죠? 그렇겠죠. 방송계는 꽉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질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키워드 정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촬영 현장에서 봤던 적극적인 모습을 아마 스튜디오에서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 행동파 위원장님? 그리고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롤,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아리랑 TV 초기 멤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아리랑 TV와의 인연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People have long regarded broadcasting as the window to the world, and now with the advances made 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broadcasting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lives. Well, here to talk about the significance that broadcasting has in our daily lives today is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r. Lee Kyung-jae. 위원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저희 아리랑 TV하고 또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인연이죠? 예, 그 1994년에 제가 공보처 차관이었을 때에 네. 그때 케이블 TV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왕이면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방송할 수 있는 TV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아리랑 TV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해에 그 국회 가는 바람에 네. 개국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20여 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네. 아주 옛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어떠셨나요? 보시니까 아, 역시 잘 됐군 하는 생각이 드셨던가요? 예, 그동안에 뭐 여기는 와보지 못했지만은 해외에 여행 다닐 때에 네. 호텔마다 어느 나라든지 네. 아리랑 TV가 나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일반 가정에 외국의 가정에서도 아리랑 TV 나오는 걸 보면서 야, 글로벌 TV가 됐구나. 네. 그때 이 아리랑 TV를 좀 시작하게 된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리랑 TV 창립해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 도움을 그냥 주셔서. 동창생이군요. 네. 저도 사실 해외 가면은 더 아리랑 TV 때문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7월 말에 이제 미국 가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미국의 최대 위성 방송인 디렉TV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리랑 TV의 송출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보셨던 아리랑 TV에 대한 반응이 정말 어떤가요? 예, 저는 주로 그 호텔에서 주로 봤는데 네. 나중에 DC라고 하는 그 위성 방송에서 아리랑 TV를 송출하고 또 그 교민 방송에서도 아리랑 TV를 이렇게 실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리랑 TV 관계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화를 하려면은 아주 최고의 위성 방송인 디렉TV, 미국에 2천만 가구가 가입돼 있고 중남미에 1,500만 가구가 가입돼 있는 네. 아주 세계 최대의 위성 방송인데 거기 아리랑 TV가 실리면은 그만큼 엄청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건의를 받고 그 디렉TV 경영진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 아리랑 TV 아냐 그랬더니 잘한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요즘에 싸이 뭐 K-팝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읽어 읽고 싶다. 네. 그래서 아주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주 저도 기뻤고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중남미, 미국, 북미뿐 아니라 이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네. 아주 일반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네. 아주 세계적인 방송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사실 아리랑 TV의 주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지만 그 한국에서 또 영어를 공부하려는 시청자들,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저희가 영어 방송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저 국내에서도 네. 이제 영어를 정말 본토 원어민처럼 네. 하는 게 이거 아리랑 TV인데 네. 우리나라 내용을 하니까 내용은 벌써 다 잘 알고 그 대신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아마 빨리 습득되지 않을까. 네. 이게 국내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네. 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아마 좋은 교재가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송계 워낙 또 오랫동안 계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 시기에 더없이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자로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계까지 또 계셨고, 그래서 두루 전문성을 갖추셨는데 실제 필드에서 느끼셨던 거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또 보시는 방송계, 이런 언론계를 보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20여 년간 네. 인쇄 매체, 네. 신문, 일간 신문과 또 월간지 여기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하면서 방송과 신문 같이 홍보하는 입장. 네. 그 다음에 공보처 차관으로 와서 방송과 언론, 신문을 다루는 정책을 취하면서 그때 케이블 TV를 시작했거든요. 네. 케이블 TV 그때 시작할 때는
다 매체 다 채널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메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케이블 TV가 생겼죠. IPTV라는 것도 생겼죠. DCS라는 게 위성 방송을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또 보는 게 있고 인터넷으로도 방송을 보고 네. 또 그것이 또 DMB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돌아가는 거 문화, 뭐 음악, 뭐 드라마 모든 걸 다 이게 보게 됩니다. 네. 아주 우리나라가 또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어떤 면에서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가 앞서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만 콘텐츠 부분은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죠. 뭐 아바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아주 더 우수한 그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되니까 이 새로 만든 미디어들은 값싸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쪽은 그냥 밀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그 새로 생긴 미디어도 또 발전된 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야 아주 그냥 정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기술 발전이 돼서 국민에게 값싸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하여튼 기술 우선으로 한다. 국민 우선으로 한다. 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있고요. 또 하여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저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을 발로 뛰시는 또 방통위원장이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그러면 바쁘게 지내시나요? 어디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루를 일과를 보내시나요? 예, 제가 좀 운동이 좀 부족하니까 운동 겸해서 네.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문현답.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의 문제는 우문, 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다 보면은 뭐 그분들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좀 이게 책상에서 기획하고 책상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현장에 가보면은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번에 미국에 갈 때에 우리나라의 이제 차세대 방송 UHD-TV 울트라 초고화질 네. 방송 이게 차세대 방송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를 하면 우리 한국과 일본이 먼저 개발을 했자. 그리고 갔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안 하겠다. 하더라도 뭐 먼 훗날 얘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이게 전혀 다르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가령 송신망 같은 거 산 꼭대기에 있는 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이게 방송 전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그거를 통해서 보는 거는 한 9%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케이블이나 IPTV를 통해 가지고 모두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4 hours doesn't seem to be enough for Chairman Lee, as our cameras found out when we followed him for a day. Let's take a look. The Global News Forum event was held by ABU, the Global Broadcasting Corp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BC Global News, Al Jazeera, YouTube, Twitter, and various leading broadcasting companies and social media organs have gathered in one place. A congratulatory message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man Lee Kyung-jae is delivered. This forum offered the opportunity to witness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in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So what was the message emphasized by KCC Chairman Lee Kyung-jae? 스마트 혁명 시대에 그래도 언론의 방송의 기본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팩트 제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균형감 있게 비판하는 역할은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고 건전한 대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hairman Yi visits various broadcasting sites to gather opinions. Responsible for Korea's broadcasting policies, his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will continue. 15대 국회의원부터 사선을 역임하시면서 국회에서도 방송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15대뿐 아니라 제가 그 공보처 차관 그만두고 바로 15대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언론 정책을 경험이 있으니까 네. 간사를 했어요. 위원회의 네. 그 여당 측 간사.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 만드는 데에 협상의 주역을 맡을 때도 있고, 네. 그때의 통합방송법을 협상을 해서 통과시킨 때가 있는데, 네. 그때 공보처는 언론 장악의 기구다. 폐지하라. 야당이 줄곧 공보처를 폐지를 하고, 네. 그때 방송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만들었고요. 그때에 여측에서 이걸 주도하느냐, 야측에서 주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뭐 여야 간에 한 1년 동안 다투기도 했고요. 네. KBS 방송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 정부에서 그냥 임명할 게 아니라 BBC, 영국의 BBC처럼 공영방송이니까 네. 좀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케이블 TV가 너무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MS 방식이라고 해서 좀 몇 개씩 늘려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경영 능력을 늘리는 방식. 그거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네. 케이블 TV가 그 당시에 막 쓰러져 나가다가 네. 다시 살아서 네. 오늘날에는 아주 그냥 뉴미디어의 네. 아주 큰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7, 18, 16, 17대 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었고 18대 때는 또 다시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그때 미디어법, 네. 미디어법은 지금 나와 있는 종편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허가하는 작업. 네. 그다음에 광고를 이제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랩법을 또 통과시키는데 네. 역할을 했는데 현재 1공영 1민영 체제로 이렇게 만드는데 국회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미디어법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법에 있어서는 그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돌파구를 찾으셨나요? 예, 미디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의 과거의 큰 신문사들에게 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네. 허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방송은 7, 80%가 공영방송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네. 좀 너무 언론이 어떤 부분으로 좀 편향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여론을 다양화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고 뭐 보수적인 거 있으면 진보적인 것도 있고 여론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첫째. 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국민들, 이 청소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 드라마다 뭐 이런 장르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걸 제작해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늘리자.
또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또 외국 방송과의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적인 방송을 키우자. 네. 이런 목표로 그렇게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죠. 네. 그러니까 공동의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간의 그런 아니 근데 예. 그 당시는 야당 측은 굉장히 반대가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죠. 뭐 그 당시 방송 환경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네, 같고요. 네. 이 보수 신문들이 방송을 가지면 그 방송이 어떤 보수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보수 쪽 종편도 생겼고 진보 쪽 보수 쪽도 생겼고 그래서 좀 여론이 다양화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때 2개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꺼번에 종편 4개에다가 보도 채널까지 5개를 한꺼번에 네. 많이 네. 해보니까 이게 경쟁이 더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광고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든 드라마 제작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토론만 하는 그런 방송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값싼 토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네. 좀 격조가 낮은 좀 저질의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좀 비판이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또 일반에서도 비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를 넘어서 2%까지 상당히 그저 많이 시청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이걸 재허가를 해야 할 텐데 네. 바로 그걸 일부는 좀 탈락시켜야 된다. 일부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엄격히 해가지고 네. 하여튼 지금까지 좋은 점은 살리지만은 잘못된 점은 바로잡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를 해서 네. 요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저는 그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 조금 다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사법부를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의 사부를 두루 갖추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자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인쇄 신문 기자로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 탄압이 아주 심했던 시기인데 어떻게 해서 기자가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권력을 다 두루 섭렵했다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권력보다는 고생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제가 기자가 된 것은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네. 신문 방송학을 그 당시는 사회학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관심이 있는데 네. 제가 그 ROTC 2기로 전방 근무를 갔는데 그 휴전선 근처에 중부전선에 한 OP에 OP장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중대한데라나서 그냥 아주 중요한 VIP들이 많이 그걸 방문해서 네. 그 저의 임무란 건 맨날 그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장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아주 브리핑 잘해. 그리고 그냥 옷도 뭐 잘 입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 어떤 아주 힘센 사람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아방송 기자 둘이 이렇게 녹음기를 메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브리핑 좀 하라 그래서 네. 저기 보이는 저 고지는 백마고지로서 6.25 때 하루에 중공군과 아군이 밤낮으로 뭐 주인이 바뀌고 네. 하루에 60톤의 폭탄이 터져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까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을 쭉 브리핑을 했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아유 뭐 브리핑도 잘하는데 그 어느 학교 나온 누구냐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ROTC 2기 이경재 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방송이라는 게 신문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힘세구나. 하늘같이 생각하는 사단장도 절절매는 그래서 야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은 언론계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저 네. 동아일보 동아방송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서울대 다니실 때 그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었나요? 이경재 학생은 확실히 뭐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었나요, 혹시? 그 당시 저는 좀 말이 어눌해가지고요. 이 대중 앞에는 서지도 못하고 좀 절절매고 그랬는데 네. 뭐 요즘에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긴 늘었는데 아직도 어눌합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미남이지만 옛날에는 왜 웃으시죠? 네. 그 당시는 별로 이렇게 외모가 그래서 그냥 저 몇 년 동안 이렇게 파트너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같으면 좀 자신이 있는데. 그 기자 생활 하실 때 사실 뭐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셨다고 저희 작가들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해왔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해직되신 건가요?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그 당시 제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그때가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유신 시대, 또 그 전두환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언론이 정부를 또는 어떤 정권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특히 동아일보가 그때 제일 아주 그냥 뭐 야당지다 또는 비판지다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인데 네. 그게 74년, 75년도에는 아주 광고도 하나도 주지 말도록 해서 백지 광고가 날 정도로 그때 언론 탄압이 심했잖아요. 그때는 글을 썼다 잘못하면은 국정 옛날에 정보부에 끌려가서 그냥 코피가 나도록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그냥 징계도 받기도 하고 네. 특히 전두환 때는 아예 통째로 그냥 묶어버렸는데 네. 그 당시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그때 900명을 한꺼번에 정권이 그냥 이름을 나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라라. 그래서 저도 동아일보에서 33명 자르는데 제가 끼어가지고 그때 네. 해직이 됐고요. 네. 제가 해직됐을 뿐 아니라 그 당시는 방송들이 여러 개 민간 방송도 있는데 민간 방송은 다 죽이고 네. 뭐 KBS하고 MBC만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2개만 살려놓고 맨날 방송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땡 하고 나오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전땡 뉴스라고 그래요. 전땡 뉴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방적인 것이지 비판하는 건 전혀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주 글쓰기가 힘든데 그때 저도 4년 동안 이제 그래서 해직이 돼서 좀 무의도식 한 2년 동안 했다가 네. 그때 광고공사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복직이 됐는데 네. 동아일보는 못 들어가고 신동아에 가서 그때 잡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언론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씨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대단한 아주 그냥 폭발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기사를 김영삼 전 총재의 23일간 단식 투쟁한 것을 보도하면서 네. 뭐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인사들 그것도 용감한 동아일보 뭐 몇몇 신문만 그렇게 쓰지 거의 안 썼어요. 네. 그런데 1984년도에 2.1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하는 신민당이 당을 만들고 한 20일도 안 돼서 선거를 치렀는데 제1당으로 확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민심이다. 민심이 폭발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제가 한 300매 정도 되는 기사를 그분 두 분의 민주화 투쟁 또는 그 활동한 내역 이런 거를 과거에 아주 한 줄도 못 쓰던 거를 300매나 돼가지고 확 써버렸더니 그냥 정보부도 더 이상 어떡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막 쓰기 시작해서 상당히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에서 와서 하자 말라 이랬는데 그때 썼던 기사를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유신 쿠데타라고. 네. 그때는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면은 참 대단하게 직설적으로 쓴 건데 네. 아 이게 판매 금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도 팔지도 못했는데 네. 그때 그 김지아 시인의 오적시라는 게 그때 출간이 됐는데 그때 모 신문에는 제 거하고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 판매 금지됐다 해가지고 또 톱으로도 올려고 그랬는데 네. 뭐 제 거는 뭐 별로 신통치도 않았는데 그 김지아 시인하고 같이 신문에 보도됐다는 게 아주 제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신 쿠데타 판매 금지 그리고 그 어려움 부당 해직도 당하시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과연 내가 여기 방송계 이제 언론계에 들어온 게 잘한 것인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송이나 언론에 힘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그 힘을 어떻게 보면 더 실감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회의가 오래 가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 그러한 그 탄압을 받고 네. 고생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힘과 민주화 운동자들이 합쳐서 그 노태우의 6.29 선언 민중의 승리를 이끌어낸 그 결과를 보면은 야 이게 그래도 언론과 민주화 투쟁 인사들이 합쳐서 네. 이렇게 민주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소명에 나도 일조를 했다. 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좀 지금까지 어렵게 그냥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 결과로 뭐 나중에 뭐 공보숙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방통위원장까지 되시니까 저는 뭐 행복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언론이 힘이라는 거는 제 사부라고 할 정도로 네.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이죠. 민주주의를 잇게 하는 자유는 바로 언론 자유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뭐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더 그랬지만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으로서는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모든 과거를 또 겪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효과도 있는 거고 전혀 통제가 안 되면 너무 난무한 것도 있고요. 철학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돼서 네. 청문회를 열었는데 네. 근데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 뭐 개인적 비리나 뭐 과거의 비리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많이 나오진 않았고 제일 집중적으로 한 게 네. 방통위원장 특히 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이제 그 신임을 믿고 방송을 장악하러 온 방통대군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아주 네. 집중적으로 대부분이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고 나도 피해를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 기본 철학은 언론 자유,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 네. 믿어봐라. 한번 맡겨봐 달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그때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의 정부가 뭐 거의 어느 정권을 빼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방송, 언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실행을 해왔고 네. 그래서 특히 저 공영방송 같은 건 저희들이 인사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BS 사장님, MBC 사장님, 뭐 YTN 사장님, 뭐 또 다른 신문사 많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편 또는 우리 그 선거 운동했던 우리 팀을 거기다 꼽아넣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라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그 저는 과거에 저의 소신도 그렇고 대통령의 철학도 그렇고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
또 장악하려고 그러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당신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사도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고 또 방송 내용에 관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네. 방송의 공정, 언론의 자유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뭐 방송사 간에 또는 언론사 간에 내부적으로 뭐 이거 자유다 아니다, 아웃했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옛날처럼 불거지진 않고 있으니까 뭐 잘 해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거는 외부에서 판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Well, as we just heard, it is no easy task to be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Let's see how Chairman Lee strives to be the ears and eyes of the public. Opened in 2005, KCA Community Media Center is a community infrastructure with 130,000 annual visitors who enjoy facilities such as recording studios, editing rooms, media experience centers, and digital education centers. In May, Chairman Lee Kyung-jae also visited the KCA Communication Center and observed the broadcasting workshops for students, senior citizens, and the disabled. 국민의 품위를 높이는 미디어 공익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런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서비스에 있어서 좀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 Anyone who is interested in broadcasting can enjoy the center facilities. In particular, the Student Media Experience Program is very popular. 다큐 만들고 촬영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요. 진짜 TV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One-year documentary class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re offered every Saturday. This program helps students film and edit their own documentary films.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각자 모둠별로 모여가지고 작품 하나를 선택했고 이 친구들은 지금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들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Producing one's own documentary film offers the children a valuable experience that can't be bought. TV 프로그램 보면은 다큐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큐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촬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서 좀 재밌어요. At another education room at KCA Community Media Center, a news experience program is operated. Students select items for their news report and also write their own script. They visit the secondary control room to check the video that will be included in their report. In the studio, the students also play roles such as news anchor, reporter, or camera supervisor.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어떤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공교육과 결합한 미디어 교육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The owners of broadcasting are its viewers, the public. In the new media age,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s and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the KCA Community Media Center cannot be emphasized enough. 위원장님께서는 방송 전문가이시지만 전문가보다는 시청자의 입장으로 공감하셨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실제로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시청하실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루에 이런 콘텐츠를 직접 받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지난번에 공천에 떨어져서 네. 방통위원장 될 때까지 한 8개월 정도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방송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심한 얘기로
그 마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너무 몰입이 돼 있었는데 네. 참 재미있고요. 네. 유익한 것들이 많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그때 본 것들이 네. 좀 제 정책을 하는데 네. 많은 참조가 됩니다. 네. 사실 콘텐츠를 직접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체는 기술도 너무 많이 늘어났지만은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아직 개발되기는 조금 부족함이 아직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콘텐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요. 미디어 면에서는 네. 아주 더 많은 미디어, 스마트 시대를 우리가 더 앞서간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미국보다 좀 부족한 게 콘텐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왜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쥬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동차 수십만 대를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은 효과. 네. 얼마 전에 아바타라는 게 나왔는데 아바타 그 한 편 가지고 그것도 역시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효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업은 굉장히 이게 아주 죽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미국의 힘이 커지는 거는 그런 콘텐츠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서 나가는 거.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게 콘텐츠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콘텐츠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저 5년 전인가 제가 리비아의 리비아 혁명, 카다피 혁명 40주년에 대통령 특사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만찬 시간에 거기 아프리카 중동의 정상들이 또는 뭐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네. 제가 한국에 왔더니까 지금 저 대장금 볼 시간인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 잠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대장금과 관련해서 뭐 설문을 내놨더니 뭐 국민 80%가 냈다든가 나는 그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게 아주 대히트를 했는데 그 최근에는 K-싸이 또 K-팝 이것만 나오면은 외국인들도 아주 같이 덩달아 춤추고 흉내 내려고 그러고요. 네. 또 한국에 왜 뽀로롱 있잖아요. 뽀로로. 어린이 네. 나는 일요일 날 우리 손자가 1년 3개월 된 아이가 오더니 아주 울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뽀로롱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심각하게 들여다봐요. 그럼 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서 그런 것이 거의 50% 시청률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 이거가 잘만 하면은 세계 미국에 버금가는 어떤 앞으로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우리 방송계에 제가 기대가 큰데 네. 바로 이제 우리 아리랑 TV도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면은 다른 나라에서 사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는 아리랑 TV 같은 게 직접적으로 송신을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걸 실어주면은 더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네. 이제 한국 붐, 한류 붐을 더 일으키면은 그 자체로서도 돈이 되지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한국 상품들, 이거 고급이라고 느낄 것이고, 값싼 장품이 아닌 아주 고급 제품으로 알게 되고, 한국 제품들을 막 사고, 한국의 위상을 그만큼 늘리고 한국의 경제를 그만큼 확대시키는 네.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앞으로 아리랑 TV도 제작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작 여건이 사실 독자적으로는 힘드니까 네. 저의 생각에는 아주 한국에 있는 방송계에서 좀 무료로 아리랑 TV에 그 콘텐츠를 제공해서 네. 그걸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다 하면은
자체의 제작도 중요하지만은 네. 뭐 그것도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K-팝이나 이런 젊은이의 그 문화하고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익숙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은 위원장님의 따님께서도 사실 K-팝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또 활동을 직접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청자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0년대에 그 아주 인기 있었던 그 삐삐 밴드였죠. 삐삐 밴드의 이윤정 씨가 위원장님의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예, 지금 가수 활동은 뭐 요즘 K-팝이 나오는 바람에 밀려서 못하고 그 대신 이제 스타일리스트나 이게 비디오 그 촬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뭐 이런 네. 거를 만들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공보처 차관하고 또 국회에 진출할 즈음에 그 학교가 이예고 서울 예고를 졸업할 때인데 갑자기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말이죠. 갑자기 화면에 나왔는데 머리에 빨갛게 물들이고 말이요. 빨간 구두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랬죠. 모르셨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점잖은 집안에 네. 그래도 고위 관리인데 그 딸내미가 그냥 그 당시 펑클럽 지금으로 보면 언더 비슷하게 그냥 할 때인데 그러고 나오니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집안에서 많이 싸움이 뭐 엄청나게 났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KBS에서 딸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눴어요. 네. 소통회장이죠. 네. 근데 그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 가사를 네. 제가 하나씩 읽어봤더니 자기가 썼다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 뭐 사랑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얘기는 거의 없고요. 뭐 궤도, 뭐 복지 인간, 그러니까 하나의 나름대로는 그 굉장한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그거 노래한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있구나. 그래서 그건 너의 세계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음대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언더적인 습관이 있어서 마이크에 대고 같이 했던 사람이 침을 뱉고 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방송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제가 방송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가면은 제 아버지 백으로 됐다 그럴 것 같아서 본인도 나가지 못하고 저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언더로 돌았는데 나중에 우리 사위가 또 황당해요. 6살 연하가 되는데 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도 뭐 머리가 뭐 이렇게 하고 시험도 잘 보고 설치 미술 갔는데 또 같이 합해서 뭐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걸 하고 근데 이게 돈을 하나도 못 벌어오고 근데 그걸 열중해서 하고 그래서 참 지금 생활은 어렵게 지냅니다. 네. 남들이 뭐 장관 아이들이니까 뭐 잘생겼니 그랬는데 어려운데 내버려 둡니다. 자기들이 세계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뭐 그래도 주말이면 꼭 집에 와서 네. 손자 데리고 오면은 아주 그 얘기 재밌게 얘기하면서 뽀로로 보시면서 예. 그래서 그 우리 가정에서도 뭐 제가 좀 나이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엄숙한 세대, 그저 한물간 세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가정은 뭐 같이 어울리는 네.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네. 그런 소통의 가정이라 그거 좀 잘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훨씬 더 이렇게 공감도 하고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방송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d like to thank Chairman Lee Kyung-ja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sharing his views and his precious time with us here on Heart to Heart. And that does it for this week. You could see a rebroadcast of the interview on our homepage, arirangtv.com. Please join us again next time. Until then, bye-bye.